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 계속해서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2,700이라는 마디지수대에 다시금 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또 강세가 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또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부추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현재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만기일 전후로 해서 그 부분이 변동성 좀 키울 수 있다. 여기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2,696포인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는 표현은 이제 제가 목표를 한 가격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수가 다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0.76% 상승했고 거래 대금이 15조 4천억, 거래 대금 15조 원 전후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다고 됩니다. 외국인은 2,115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3,860억 매도를 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부분 변동이 없었고 기관에서도 역시 매도가 꾸준히 이어진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소폭의 매수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소폭의 매도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134개가 매도를 했고 누적적으로는 37,000개야 롤오버 포함했을 때가 5만 5천 개야 거의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어졌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게임 판호 그 부분이 이제 허가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 관련된 엔터 쪽 전체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16조까지 늘어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907.6포인트 마감이 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작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개인들의 매기가 퍼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증가가 좀 더 나타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어저께도 이제 3,450이라는 자리대를 수요일 화요일 날 돌파를 하고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안착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다 됩니다. 우선 이제 미 하원에서 회계 기준이 미충족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상원에서 먼저 만들어졌었고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원까지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면은 이 법안 자체가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부각이 되었다.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서는 소폭 약세의 배경이 되었다 되고 반대로 저감에서 좀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57.8을 나타내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다. 이런 부분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 요인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56억 위안 순 매수를 보여줬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크게 변동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없이 나스닥 지수가 이제 약보합 정도, 다우 지수가 약보합, 그다음에 S&P가 약보합이었고 다우와 나스닥이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은 추가 부양책 합의를 할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추가 부양책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게 지연되다가 현재는 규모가 축소되어서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인데 시장에는 이미 기대치가 다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결이 된다면은 호재성보다는 호재 소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제 일부 IT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나타난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오펙 회의에서는 이제 내년 3월 달까지 하루 평균 약 5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감산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증시 자체가 이제 종목별로 많이 움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성장 ETF라든지 가치 ETF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소폭의 상승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대형 쪽보다는 중소형 쪽에서가 종목별 흐름이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보잉이 좀 강하게 끌고 올라갔고 나스닥은 테슬라 효과가 여전히 이어졌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항공이라든지 레저, 에너지, 자동차 부품, 산업재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보여줬고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소재 이런 쪽에서는 약세 차익 실현 나타났다가 되겠죠. 변동성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21선 정도 올라왔고 유가는 45불대 중반, MSCI 코리아인덱스가 이제 1.75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80.75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1선을 이탈하면서 90.67까지 한 0.5%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1992원까지 떨어졌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앞전에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81선 전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전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이 패턴으로 가서 N자형 상승이 나올 경우는 81선 전후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근데 고가 라인 추세 때 오긴 했는데 기간이 남아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윗자리를 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점 추세 때의 특징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좀 더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제 장중에 81을 넘어갔다가 마감은 이제 80.76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서 역사적인 고가 라인대 돌파 지지를 한번 받아준다 이 정도의 관점을 보고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시장에서 지수 상승의 탄력이 좀 약해진다가 될 경우는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수 어저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0.76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대형이나 거의 비슷하게 0.9% 정도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중소형 같은 경우가 보합권 전후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쪽에서가 체감은 떨어졌다가 됩니다.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거는 자동차였는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그 모듈 이 부분이 비용의 절감 효과와 더불어서 친환경 자동차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것이 출시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았다 되죠. 그다음 건설 역시도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IT 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데도 시세가 못 났던 쪽이 LG전자가 되는데 LG전자가 강세 띄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에서는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에서도 게임이라든지 엔터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는 쪽에서는 이제 조선기계라든지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실제로 하락폭 자체도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되겠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외국인들이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되고요.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 이쪽은 여전히 좀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LG전자 역시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 같은 이 엔터주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들어왔고 대림산업 같은 건설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뭐 기아차도 있었고 아무리 퍼시픽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금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다음 기관에서 외인들의 매도를 보게 되면 외인들 매도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판호 획득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차익실이 좀 떨어졌다가 되고 신한지주도 역시 매도 좀 나왔고 세트리온 그룹이 요 근래 들어서 코스닥에서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쪽에서 역시 매도가 나왔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강원랜드라든지 정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었는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됩니다.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이런 쪽을 중심으로 들어왔다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쪽과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뭐 LG전자 거의 비슷한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규모 자체는 이제 상위 쪽에 있는 거는 많이 사긴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쪽에서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많이 올라간 이제 시총 상위 반도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 세트로라든지 세트로 헬스케어 같은
세트리온 그룹주 역시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시총 상해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자동차 업황 본부도 가죠. 앞전에 이제 현대차와 현대위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추천주로 말씀드릴 때 지역별 내년에 대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 전망, 증가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망에서 이익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2021년 EPS 증가율입니다. 전체 업종인데 전체 업종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검은색이 보게 되면은 검은색이 글로벌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색이 신흥국이고 바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한국이 됩니다. 우선 보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다 전망한다가 되겠죠. 다만 이제 반도체 전망에서는 확실히 국내가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고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쪽이 굉장히 순이익의 증가가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국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품의 믹스라든지 뭐 국내에서 판매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익을 잘 냈고 유지를 했다가 되는데 그 외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자동차 쪽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약 150%에서 20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시 크게 증가한다가 됩니다. 근데 자동차 쪽에서도 완성차보다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역시도 그만큼 높게 성장을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완성차 모두 다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대성 충당금, 품질 충당금 자체를 크게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없었다면은 올해 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었다가 됐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이익 자체가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이때의 이익만큼 회복한다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자체는 예전에 저 때보다 확연하게 더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시장에서 이때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시장 전체적인 점유율의 증가한 부분과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현재는 제품의 믹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실제로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 월간 지수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내년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전망 자체가 2011년도에서 2013년도 그때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주가가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죠. 여기 라인인데 현재는 위치 자체가 이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예전과 다른 거는 성장 동력까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가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간 차트사에서는 10년간의 하락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앞전에 매물대 자리에서 소화하고 올라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뭐 올해 뭐 저점 대비해서는 그 많은 상승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마디 하나가 더 열려 있고 최소 예전에 고가 라인 때까지는 열려 있다로 생각하시면서 약간은 긴 호흡을 갖고 움직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12월 달 이제 마무리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주차인데 가격 지수 자체는 좀 빨리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안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지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염두를 하고 있는지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올해 증권사의 사실 지수 밴드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갑자기 3,000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연말까지 2,800을 얘기하고 지금 굉장히 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때 사실 약간 경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차익 실현의 욕구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의 기대치도 여전히 높다가 되는데 우선은 지금 예년과 다른 거는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1월 달과 2월 달에 이제 들어온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만기가 될 때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게 없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이제 12월 달 시작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들어올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치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어제부터 현금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모멘텀이 약 2주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더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가 10일에서 18일인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한 16일 정도를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키 맞추기 한다라는 부분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체감이 안 좋다라고 지수보다 체감이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끌고 온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총이 국내에서 높은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 맞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체감적인 부분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건설, 철강까지가 시세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동일하고 기존 보유주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해가지고 수익 극대화한다.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총 최상위에서 지금 위에 있는 간시업종을 제외한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케이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LG전자가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가 좀 더 관심, 종목별로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전에 이제 지수상으로 볼 때 연결 선물 지수, 갭보정 차트를 설명해 드렸는데 갭보정 차트를 볼 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때가 그때는 선물 최고가가 356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356짜리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8월 달에 고가 라인 때가 366.0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는 한 번은 넘기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더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대까지가 약 한 1.3% 정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장 자체가 세기형을 원체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기형 돌파, 숨고르기 한번, 그 다음에 GTS 한번, 이번에 한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간으로 볼 때는 3단 상승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주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14.8% 정도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2차 목표치가 71,000원에서 7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디의 목표치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마지노선 66,200원으로 상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재 8.2%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가 5.6%, 현대차가 이제 10% 정도 올랐는데 현대차는 이제 수익 마지노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85,500원으로 상향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9.6%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48,300원 정도 상향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102,000원이라는 수익 마지노선을 이탈했었죠. 그래서 101,500원에 매도했다라고 처리를 해가지고 20.8%로 이제 추천주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실제로 하나씩 보게 되면 사실 매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매도를 기준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매도했다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차 목표를 잡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채널 패턴을 형성하면서 올라왔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좁은 밴드를 만들었던 이 자리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추세 라인대가 상단이었는데 밴드 자체로 보게 되면 밴드 마디가 현재 2개가 열린다가 될 거가 72,000원에서 74,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라인대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수록 고가가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만기 전날까지를 우선 DD를 잡고 있는데 그 라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짧게는 71,000원, 세게 나온다 될 경우는 74,000원 정도. 그래서 이번 마디에 삼성전자는 2차 목표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마저 보도록 하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뭐 바닥 대비해서는 한 40% 가까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30% 상승하고 5% 정도 조정받았다. 무지 양호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거래 대금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없죠. 무슨 얘기냐? 상승, 지지,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를 여기서 했었다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 박스권 마디가 이 마디였죠.
그 기본 박스권 마디 첫 번째 마디 이 라인대에서 비중 축소를 한다. 이렇게 된 다음에 기본 마디폭 하나가 열린다가 됐을 때가 여기가 기본 마디니까 107,000 전후가 추가 비중 축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남은 물량을 마지노선 잡았으면은 102,000원 이렇게 잡혔으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적인 수익이 최소 20% 정도가 맞춰져 있어야 사실 제대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보다 못하다가 되면은 조금은 이제 좀 더 앞으로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간 마디였던 102,000원짜리대를 지켜내가지고 위로 가게 될 경우는 107,000원 이상을 본다 되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이 대형주는 원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 차례 실수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돌파 지지를 최소 여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95,500원에서 102,000원 이 라인대에서 나중에 숨고르기 할 때 분할로 접근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나중에 지수가 상승 나올 때 그때를 노린 전략 이렇게 가능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추천주를 제가 딱 6개를 들었던 것이 실제로 제가 운영할 때도 5개에서 7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집중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사실 관리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처음부터 5개에서 7종목을 드리려고 맘먹고 시작을 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수익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이탈할 때 마지노선 청산을 하고 그리고 비중 축소를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내년 시장은 올해 연말 시장보다 더 많이 대형주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 방식을 어느 정도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쪽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하나씩 이제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라든지 왜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되는지 요인들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 제가 봤던 그림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좀 더 수익 극대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